김해 씨가 세계 최대 고인돌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해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경남 도민체전이 양산에서 개막해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31개 종목의 18개 시군 선수단 12,0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함안군 강주마을에 수백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만개했습니다. 황금빛 물결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김해 씨가 세계 최대 고인돌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현재 진행 상황과 수사 방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먼저 고인돌 훼손 사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세계 최대 고인돌이 김해에서 발견된 건 지난 2006년입니다. 부산동 택지 지구개발 사업 동중 발굴될 유적인데 당시 김해시는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발굴 장소에 다시 흙을 채워 보존을 했습니다. 이후 예산을 확보해 지난 2020년 말부터 이 지정묘 정비 사업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정비 과정에서 이 시공사가 고인돌 주변에 있는 이 작은 돌인 박석을 하나하나 빼서 이 고압 세척을 하고 이 표면 강화 처리를 한 다음 다시 그 자리에 넣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과정 자체가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로 보고 홍태용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경찰 조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문화재청이 김해 중부경찰서로 홍태용 시장을 고발한 건 지난 18일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경남경찰청으로 이첩되면서 지난 22일부터 반부패 수사 1개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수사 자료가 방대해 일선 서해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법리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인가요? 네, 경찰은 문화재 훼손과 관련해 이 법을 위반한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화재를 훼손한 과정에서 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찰은 결제 라인에 있었던 이 김해시 공무원들을 비롯해 이 시공사와 경상남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현직 시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사할 양이 방대하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문화재 훼손과 관련한 전담 부서가 있는 건 아니라서 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 홍태용 현 김해시장이 고발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문화재청이 현재 김해시장을 고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업 시행자가 김해시이기 때문에 이 시를 대표하는 시장을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인돌을 훼손한 주체를 현재까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고발장 접수를 위해 현직 시장을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이 김해시장을 고발한 이유는 단순히 지자체 대표자를 명시한 것일 뿐이지 현직 시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고인돌 훼손 사건은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김영민 기자였습니다.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든 요즘 함안 강주마을에는 수백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만개해 황금빛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해바라기 축제도 다시 열렸는데요. 3년 만에 되찾은 축제장 분위기 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과 마을 전체가 노란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태양의 꽃, 해바라기입니다. 노란 꽃잎이 만들어내는 황금빛 물결에 사람들의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가족과 연인들은 해바라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렇게 해바라기가 많은 줄 잘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예쁘고 해바라기 말 그대로 해를 본다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끝에 와가지고 해바라기에 져가지고 이쁜 걸 몰랐는데 오늘 코로나 끝나고 오니까 또 싱싱할 때 오니까 더 좋네. 코로나19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한 지 어느덧 3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올해 해바라기를 주제로 하는 마을 축제도 다시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작은 농촌 마을을 살리기 위해 뜻을 모아 해바라기를 심으며 시작된 강주 해바라기 축제. 지난 2013년부터 누적 방문객만 66만 명 이상이 찾으면서 이제는 함안군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10회째를 맞은 올해는 승마 체험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까지 더욱 다채로운 행사가 더해졌습니다. 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많은 분들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피땀을 흘려서 갖고 나왔습니다. 많이 오셔서 이 좋은 공기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푸른 초가을 하늘과 다양한 품종의 해바라기를 만끽할 수 있는 강주 해바라기 축제는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4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금리를 이렇게 연달아 올린 가장 큰 이유,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외식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뛰었는데요. 무려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해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의 우려보다 물가를 잡는 게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이른바 영끌족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1년 사이 기준금리가 2%포인트 올랐는데 대출금리도 이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한 사람당 1년에 128만 8천 원어치의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한은은 앞으로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금융 안정 상황과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양이를 걷어차는 한 남성. 그래, 빨리 도망가. 그러나 남성의 발길질은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고양이를 쫓아가며 이어집니다. 영상 속 고양이 이름은 방구. 이곳 차량정비소에서 키우는 생후 7개월 된 반려묘입니다. 주인인 점주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직원이 찬 것인데 공도 아니고 도대체 왜 찬 걸까요? 일하는데 고양이가 부딪혔는데요. 고양이를 실제 발로 밟으셨더라고요. 몇 차례 걸쳐서. 몇 차례요? 아저씨, 무슨 몇 차례요? 아니, 확인하고 안 하고 말 똑바로 하세요. 방구는 다리뼈 4곳이 모두 부러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주인은 CCTV를 보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방구가 한번 차일 때마다 제 심장이 뭔가 찢어지는 기분?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현재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이 남성. 끊이지 않는 동물학대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동물보호법을 다시 한번 곱씹게 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까요. 경찰이 들어선 이곳, 대규모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들의 은신처입니다.
SNS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은 뒤 가짜 사이트로 피해자를 현혹한 이들. 족보까지 연루된 12명의 조직적인 범행에 2달 만에 무려 27명이 15억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과 휴대전화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미끼로 사회 초년생을 속여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과 범죄 수익 악용 여부를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100% 투자 수익, 이 문구가 있다면 먼저 의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00% 수익이라면 자신만 알고 싶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을 하다 도주한 남성이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바로 남성의 집을 찾아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남성은 23분 동안이나 3차례나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던 남성. 결국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셨다면 제발 대리를 불러주세요.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25일 하루 경남에서는 6,85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입국 14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내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2,1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와 진주가 각각 1,182명, 753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60대 1명과 70대 3명, 80대 1명 등 5명으로 경남 누적 사망자는 1,358명입니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127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19명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3시 40분쯤 밀양경찰서 지하 리모델링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명이 어깨에 화상을 입고 3명이 연기를 흡입하면서 이 중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분 만에 꺼졌지만 면적 230제곱미터와 집기류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7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사격장 리모델링 공사 중 용접 불씨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이 지난 25일 오후 김해 코스트코 개점 현장을 찾아 교통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홍 시장은 개점 초기 많은 차량이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편 김해시는 전담 TF팀을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코스트코와 입주민과의 협의가 불발되면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40만 경남 도민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61회 경남 도민체전이 26일 양산에서 개막해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것으로 31개 종목에 18개 시군 선수단 11,200여 명이 참석해 기량을 겨룹니다. 대회 기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되고 양산의 주요 관광지 입장료와 이용료도 할인됩니다. 진해 신안과 주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진해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달공 국회의원이 신안과 주변 지역의 상생 발전 특별법을 제정 앞두고 항만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항만 발전을 위해선 지역 상생이 꼭 필요하다며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